안녕하세요, 사나니치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다가구를 개인으로 매입하신 건지 매매 사업자로 매입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으로 매입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요즘 경매 채널을 보면 매매 사업자를 다루는 영상이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단기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기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가구를 사는 사람도 매매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까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매 사업자는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는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먼저 현재 양도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매도 시에는 7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77%와 66%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기 매도로는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2년 미만 단기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한다고 했죠.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6에서 45%이고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간도 6에서 45%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해야 하는 경매 투자자의 경우 매매 사업자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교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가 비교과세 대상을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교과세 대상입니다.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결론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것을 단타로 거래할 때만 매매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과세 당국에서는 진짜 매매업을 하는지 엄밀하게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 번째 사업자 등록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형태를 가질 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 당국에 의해서 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부동산을 재고 자산으로 등록했더라도 장기 임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가 아니라 매매에 집중해서 거래하실 분들이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장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번 단기 양도 세율을 피할 수 있다. 2번 필요 경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3번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을 때 매매 사업 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4번 매매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거주주택 매각 시 재고자산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다가구를 살 사람이 매매 사업자를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인 단기 양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가구를 구입해서 단기 매도를 하실 생각인가요? 건물은 월세 흐름이 목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운영하다가 매도할 때 매매 차익이 있으면 좋지만 매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거래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건물은 매매가 쉽지도 않고 심지어는 매매 차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양도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다가구 매입 시에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필요 경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비 인정은 매매 사업자만의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 경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적격 증빙 영수증을 잘 챙긴다면 임대업 관련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끔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사업자 등록을 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제 경우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매매사업자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중요한 것은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매매사업 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 또한 매매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월 결손금 공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부를 통해 적자를 입증할 경우에 적자 금액을 추후 15년 동안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2월 결손금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고 소득이 없이 손실이 난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번은 매매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거주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임대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가구 매수자는 매매사업자를 등록해서 이득이 없다입니다. 요즘 과다한 정보가 독이 되는 세상입니다. 프로가 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생각하시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입자 집에 왔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왔냐면은 벽 쪽에 곰팡이가 펴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기 바로 바깥 외벽이에요. 이쪽이. 습기가 젖어드는 게 티가 나기 시작을 하네요. 좀 임시로 조치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 잘 모르겠지만은 벽을 뜯고 공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곰팡이는 임차인한테 그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곰팡이 제거만 하고 한 번 더 와서 도배가 필요하면 할 생각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곰팡이 관련 그런 이슈가 없어갖고 이걸 안 썼는데 스칼프라고 하는 거예요. 곰팡이 익히 제거제인데 이거는 완전히 뿌리까지 없애는 그런 강력한 거거든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작업자가 붓으로 보통 칠하거든요. 분무기로 막 분사하면 공기 중에 날리잖아요. 또 오랜만에 사용해 봅니다. 안전 뚜껑 있잖아요. 안 열리는 거. 그거라서 진짜 열어야 될 때 안 열려요. 오늘은 빨리 열렸네. 저 다행히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잘 됐네. 시공하고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죠. 굉장히 이렇게 강해요. 대부분은 이 스칼프로 해서 다 해결이 안 됐던 적은 없는데 모르겠어요. 오늘은 해결이 안 되면 또 밑에를 다 벽지를 뜯어가지고 추가로 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이제 작업 간단하게 끝내고 집에 갈 생각이에요. 제가 감기가 오지게 걸려가지고 정말 죽겠어요. 좀 자주 되게 아픈 것 같아요. 요즘에 몸 관리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가구 관리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